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국일신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재료들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국일신동이 어제죠, 지선 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리뷰를 좀 해드릴까 하고 영상을 켜게 됐고요. 이어서 또 재료적인 측면도 함께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국일신동의 재료를 하게 되면 구리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이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무조건 테마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뭐 두 가지의 테마가 있었죠. 첫 번째는 초전도체, 두 번째는 구리 가격. 일단 초전도체는 끝났고 결국에는 구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구리에 대한 공급적인 측면, 제가 또 준비해온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구리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런 주가에 대한 이탈의 의미,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와 관련된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구리와 관련된 전망이라던가 이슈가 나오더라도 사실 가격적으로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마리와 단서가 되고 추후에 상승이 나올 때 이런 뉴스가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된다라던가 해당 내용들이 더 불거지면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걸 보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실마리와 힌트를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 보게 되면 이 세계적으로 이 구리광산의 54%가 현재 이 가뭄의 쇼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구리광산의 절반 이상이 가뭄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 가뭄이랑 구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물의 경우에는 우리 광석을, 그러니까 구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구리 광석을 캐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돌에서 캐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물에나 원석을 분쇄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불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물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나 세척하기 위해서도 사실 물은 어디서에나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산에 있어서 사실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물이 줄어든다,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생산량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산의 뭐 한 30%에서 50% 정도가 이 물이 충분한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이 원자재 전반의 수급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구리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 2차 전지에 쓰이는 뭐 리튬이라던가 코발트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구리 광산의 54%와 이 리튬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74%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측면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가격의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 감소 위기에 놓인 이 원자재 광산 비율을 보게 되면 뭐 리튬 코발트는 뭐 지금 당장 구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현재는 높은 것으로 이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구리 역시 이 가뭄 피해가 사실 54% 정도로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리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의 대표적인 국영기업 중에 하나가 코델코죠. 유명한 기업 중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 물 부족의 여파로 인해서 가장 적은 이 130만 톤 정도의 구리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물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칠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대 구리 매장지 중에 하나죠. 이 현재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구리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11%나 감소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공급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죠. 골드만삭스 경우에는 뭐 구리가 내년 같은 경우는 15,000달러
15,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톤당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긴 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믿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자, 예전에도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구리 가격이 4년 정도에 걸쳐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내놓은 말을 보게 되면, 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같은 경우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뭐 솔직히 4만 달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최근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치솟았지만, 이 추후에 전기차가 현재는 수요 둔화 현상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추후에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소식이 더불어진다고 하면 결국 이와 관련해서도 구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1차 파동이 나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2차 파동, 3차 파동은 전기차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구리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여기 가격을 이탈했으면 안 됐어요. 누구나 생각하는 지지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가격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요게 이제 뭐 요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면 개미 털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한 번에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추세 자체가 하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을 뚫어내기 전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하방으로 경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코로나 때까지 빠졌던 일단 가격이 그 다음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는지 여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지지가 나올런지는 뭐 지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 구리 가격, 그리고 구기 신동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도 같이 행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250억 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런 종목은 사실 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과 이슈에 의해서 주가를 매매 실현을, 그러니까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위에서 사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전략을 잘 짜야겠죠. 이런 종목은 솔직히 추매에 대한 관점보다는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사실은 맞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고 있지만, 뭐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좋은 종목은 좀 안 좋다, 좋은 종목은 뭐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